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RFN 뉴스팟 진행의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분들, 이분들은 바로 만나봐야 됩니다. 김지수 기자, 김수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또 풍짝이 잘 맞네요. 진짜 잘 맞네요. 아주. 네, 오늘 방송 기대해보지만 일단 제가 오늘 네. 얘기 하나 준비했어요. 네. 그래요? 네. 뭔가 분위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네. 네. 57년 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내려온 청진 출신 27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박정희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였죠. 김일성 주석 명령으로 57년 전 바로 오늘 북한 124부대 소속 무장군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군경들이 소탕 작전을 벌인 끝에 이 청년만이 유일하게 생포됐죠. 김신조 사건 맞죠? 오, 이렇게 분위기를 깨주는 센스 보소. 아시네요. 죄송합니다. 아주 탁 끊었네요. 아, 그거 아시네요, 바로. 네, 그 31명이 내려왔는데 29명이 사살되고 한 명은 도주하고 네.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한 명, 이 유일하게 이 청년만 생포가 된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한국 기자회견에서 아니 진짜 청와대 가러 왔다. 청와대 가러 당당하게. 왔다. 네, 그러고 소리치던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김신조. 네. 이 김신조 사건을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목사. 그러니까요. 아니 그 청와대 가러 온 사람이 한국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감사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북한의 야. 이거 우상화와 세뇌에서 빠져나와서 네. 180도, 270도. 360도 그러고 나서 540도 달라진 삶인 거죠. 그 정도면. 그러게요. 새로 태어나신 거죠? 그 네, 정도면은. 완전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맞네요. 저희가 사석에서도 이 얘기를 잠깐 해서 제가 그래서 기억이 제가 나는데 네.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쿠르스크 전장 한복판에 있는 북한 병사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안 그래도 아이고. 사석에서 얘기할 때도 그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네, 이 북한 병사들 중에서 김정은 장군을 외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폭할 만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뇌되어 있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어린 청년들이. 그 청년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자유민주국가인데 바깥 세상을 잘 모르는 북한 내부의 수많은 주민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잖아요. 깨어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 어린 청년들이 고스란히 그 세뇌되어서 당했듯이. 네,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안에 또 얼마나 많으실까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저희가 더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더욱 들더라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살 때 그랬죠. 아무래도 북한에 사니까 주민으로서 그리고 뭐 평양이 아닌 이런 데 사니까 정보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냥 세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지금처럼 그래도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외부 소식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꽉 막힌 우물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학교에서 듣고 교육받고 기껏해야 학교 밖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책들도 다 검열된 북한 당국에서 허용하는 그런 내용들만 있는 책들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또 진지한 얘기로 시작을 했더니 또 한없이 또 왜 그러네요. 이러십니까? 무거워지네요. 네, 참 그러네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북한 주민분들도요. 요즘에는 바깥 세상에서 워낙 정보가 많이 들어가서 네. 좀 밝고 네. 희망차고 좀 재미있는 얘기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오늘 좀 그런 주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아. 주제 어떤 거? 좀 부담이 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 그러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대동강 맥주 얼마나 맛있길래 아우. 정말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맥주, 나오셨네요. 제가 오늘 알코올 얘기를 술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알코올 술. 네, 지금 평양에서 맥주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이름하야 대동강 맥주라고 들어보셨죠? 오. 유명하잖아요. 네. 마셔는 보지 못해서 대동강 맥주 뭐 이러면서 잘하시네요. 확인합니다, 진짜인지. 진짜 그때 한번 밑도 봤는데 뭐 시원하다 대동강 맥주 요 톤이 이렇게 가요. 톤이 그렇게 가요? 아니 막 대동강 우리가 맥주. 주면 대동강 맥주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아이, 부드럽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구나. 그거는 만져서 거지. 그렇네요. 그래도 이런 게 혁명적으로 합니다 맥주 선전도 왜 그래요? 신령의 자랑 대동강 맥주. 운명의 자랑 대동강 맥주 뉴스팟.
네, 이 평양 주민들의 맥주 사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지난 6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추운 날씨에도 평양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기 위해 대동강 맥주집으로 모여든다. 평양 시민들에게 맥주집은 단순한 음료, 술 가게가 아니고 유대감을 쌓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술 얘기하니까 또 술술 나오게 생겼네요, 지금. 빵긋빵긋 하시네요. 자동적으로. 애주가로서. 뭔가. 아니, 근데 사실 북한 주민분들도 술을 굉장히 즐겨 드시고 좋아한다고 사실 제가 익히 듣고 사실 경험한 것도 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또 술이 통하는 곳에 마음이 통하고 이런 게 또 북한도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그 이전에 먼저 확인 사살 해야죠. 네. 김수경 씨는 어떻게 북한에서 20대 초반까지 계셨잖아요. 네네. 20대가 넘었는데 네. 무려 네. 그 북한에서 술 좀 한술 하셨나요? 한술 하셨나요? 아니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한민족으로 대동단결. 그렇습니다. 대동단결해야죠. 네, 그래요. 20살 넘었으니까 제가 당연히 술을 맛을 봤고요. 무려 제가 첫 경험 알려드릴까요? 네. 우리 누구나 간직하는 짜릿한 그 첫 경험.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우리 5,000원. 둘만의 아우 씨. 다들 들떠 계시죠? 이렇게 오늘. 말만 하는 즐거운 거 봐. 뉴스팟 기대하게 계속 밀당하지 마시고 빨리 첫 경험. 네, 근데 저희 첫 경험은 조금은 슬픕니다. 네. 뭐예요? 제가 그때 학생 때인데요. 네. 학교를 가는데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 북한엔 땔감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많이 추워요. 그 학교 시설은 원래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체계가 있는데 당연히 온수 공급이 되지 않았고 그 학교에 난로가 있었어요. 교실 한가운데 난로가 있어서 거기에 뭐 나무가 됐든 석탄이 됐든 땔감을 떼서 난방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땔감이 작동하니까 처음에 아침에 학교에 와서 막 시작할 때 그때 막 조금 살짝 따뜻하고 펴놓고 그다음에 도달감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춥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술을 먹으면 따뜻하다고 들었거든요. 체온이 올라가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는 20살, 21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 많은 북한의 남자들처럼. 저희 집에는 거의 술이 끊기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 그 병술 아버지 드시는 그 술잔에다 술 한 잔 딱 따라 먹었어요. 딱 먹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긴 했어요. 이렇게 딱 먹었는데 우와 이 숨 막히더라고요. 엄마 힘들어 했는데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야 하고 하나 더 따라 먹었어요. 더 먹으니까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따뜻해지는 게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거 특효네. 이거 효과 있네. 그다음에 3잔까지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벌컥 드셨어요? 예, 쭉쭉쭉 마셨어요. 그냥 약이다 생각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다 생각하고 마셨죠. 예, 먹었죠. 근데 아버지한테 혼나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채워 넣죠, 보통. 그렇죠. 이야, 정답이에요? 생기서도 해보셨던 것 같은데요? 소주는 생수를 채워 넣고 맞아요. 맥주나 뭐 양주 같은 거는 보리차를 채워 넣죠. 어머머머, 나 보리차는 안 해봤는데 야, 다방면에서 해보셨네요. 그러게요. 경험자는 다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물을 석잔을 이렇게 안에다가 다시 넣어서 원래 요만큼 높이 제가 딱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다 딱 그냥 어차피 내가 3잔 마셨으니까. 그런데 저녁에 아버지한테 동생들이 혼났죠. 왜냐하면 저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딸이 술을 마셨다고 생각 안 하시고 동생들을 엄청 혼내시키셨던. 그리고 학교 가서까지도 그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네. 따뜻한 게.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아마 술 냄새가 났었나 봐요. 났겠죠. 3잔이나 벌컥벌컥 드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따뜻해서 좋았는데 기분도 네. 참 좋고 좋았는데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술 냄새를 아마 맡으셨나 봐요. 누가 술을 마시고 학교 왔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찔려서 숨 딱 못 쉬고 딱 가만히 엄마나 냄새 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 남학생들도 같이 공학이니까 아마 제가 여학생이 마셨다고 생각 안 하시나 봐요. 그게 남학생들한테 누가 술 마시고 학교 왔나 이렇게 좋게 말할 때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이 그날따라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억울하다고 왜 꼭 남학생이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술 마시고 입가심도 하고 조금 좀 이렇게 밖에서 숨 많이 내쉬고 들어와야 되겠다. 노하우가 또 생겼군요. 네네. 어쨌든 저희 첫 경험은 영원한 미스테리가 되었죠. 그렇네요. 예. 재밌네요. 청진에서 김수경 씨 동생분들이 탈북할 이유가 생겼네요. 누나 잡으러 와야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민이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아 근데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소주를 그때 드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는 그 한국에서는 소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농택이라고 하거든요. 농택이. 예, 이게 거의 국영 상점에서 제공하는 거의 제공을 안 해요. 명절에는 한 병씩 해주는데 그 시중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개인이 집에서 밀주를 만들어서 그걸 장마당에서 유통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술을 많이 드셨고 어머니도 집에서 직접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정말 이게 술 얘기를 하니까 술술술 나와서 지금 우리 소주 얘기, 밀주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 얘기 다음번에 한 편 따로 또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재밌네요. 네, 오늘은 일단 맥주 얘기하고 있으니까 맥주로 돌아갑시다. 지금 평양 뭐 대동강이니 뭐니 맥주 얘기했는데 뭐 전해줄 소식 좀 빨리 전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지금. 다시 평양의 뜨거운 맥주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네. 대동강 맥주집을 가려면 반드시 맥주 카드가 필요하다고 맥주 해요. 카드도 아, 그게 아마 네. 북한에서 뭐든 딱 배급을 하잖아요. 네. 맥주 배급표. 맞아요, 맞아요. 네, 평양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이 매달 5리터의 맥주를 살 수 있는 맥주 카드를 인민반을 통해서 배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대동강 맥주집에 가면 1리터당 북한 돈으로 500원의 비용을 결제하면 맥주표로 이걸 교환할 수 있고요. 이 맥주표로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1리터에 500원? 네, 북한 돈으로 500원. 상당히 저렴하네요. 네. 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달에 5리터를 정말 북한 아닐까봐 뭐 배구표를 5리터를 꽉 채워서 마시 배부르겠어요. 꽉 5리터. 채워서 아니 그 국수 배구표라는 말은 들었는데 맥주도 배구표로 해서 주네요. 아, 평양이 뭐 좋은 건가? 네, 그래서 실제로도 아무리 저렴하다고는 해도 한 달에 이걸 꽉 채워서 마시는 사람은 아주 일부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틈새 뒷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배급받은 맥주 카드를 이 맥주표로 교환한 다음에 이걸 암시장에서 1리터당 2,500원에서 이야. 3,000원에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려 5배에서 6배를 불려서 맥주표를 비밀스럽게 뒷거래를 해서 저는 팔아서 진 기자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손 보이시죠? 예. 저는 맥주파가 아니어서 맥주 사랑하는 분에게. 네, 상부상조 하고 살아야죠 우리. 사랑이 네. 넘칩니다 아주 그냥. 그만큼 또 수요가 있으니까 아마 뒷거래까지도 성행을 하는 것 같은데, 야, 얘기만 들었지 정말 이렇게까지 맥주 사랑, 뭐 주류 사랑이 엄청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북한에 생각해 보면 4대 맥주라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예요? 북한 분이 아실 텐데. 봉학 맥주, 네. 금강 맥주, 령성 맥주, 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대동강 맥주. 잠깐 그러고 입맛 따지지 마시라요. 아 다들 키네요. 정말 아니 진짜 절로 보여요. 사실 좀 맥주 딱히 안 좋아하는데 대동강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네. 대동강 맥주뿐만이 아니라 방금 얘기하셨던 제가 봉학 맥주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네네. 이 맥주 금강 맥주 뭐 용성 맥주 대동 이런 맥주들이 정말 맛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회에 나가도요. 네. 혹시 북한 술 없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도한 것 중에 지난해에 네. 그 러시아에도 처음으로 북한 맥주를 수입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 북한 건이 아니니 뭐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네. 어쨌거나 러시아에도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러시아에 맞습니다. 북한 맥주.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랍니다. 쓸데없이 하는 척. 맞습니다. 로로로로 러시아에서 네. 북한산 맥주 수입이 지난해 처음으로 허가를 했는데요. 네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보스토크 비르트레이드라는 회사가 북한산 맥주를 러시아로 수입할 수 있는 허가를 러시아 연방 인가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하바롭스크 지방에 위치한 도시인 콤소몰스크 나아무레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데서 사업자 등록을 받네요. 컴소지 뭐 스크나 아무데에서 아무래에서. 아무래? 야, 오늘 저희 술 얘기가 혼란스럽네요. 나오니까 저희 집 한잔 하고 하는 줄 음주 방송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게.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도 아닙니다. 누가 물어봤나? 괜히 피를 찔리시는 앞에 분? 놓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네. 어쩔 때 술이 안 깨서. 뉴스팟 아니 근데 러시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 대동강 맥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북한의 맥주. 저희가 지금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경 씨가 좀 대표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어쨌든 간에 그 맥주에 대한 내용들은 종종 또 눈여겨 또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간단히.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대동강 맥주는 김정일이 생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래요. 그래서 북한 매체들이 대동강 맥주를 동방제일의 맥주, 아이고라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대동강 맥주는 한 종류가 아니래요. 예, 보리와 쌀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7가지 맛으로 나뉘는데 네. 메가 그러니까 싹을 틔운 그 보리 씨앗이 100%인 북한에서 그야말로 맥주. 예, 북한에서 100%라고 해요. 100%인 일본 맥주부터 시작해서 2번으로 갈수록 그 메가의 비율이 좀 낮아지다가 어버는 흰쌀 100%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6번과 7번은 흑맥주로 흑맥주 마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맛있죠. 네, 흑맥주로 각각 커피 향과 초콜릿 향이 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 아까 그 대동강 맥주만의 매력을 물어보셨죠? 그 대동강 맥주만의. 네, 맥주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에는 홉이라는 게 있는데요. 있죠. 예, 이게 식물이 꽃이에요. 네, 이것으로 맥주의 쓴맛과 향을 내는데 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이 다양한 홉을 조합해서 과일향, 꽃향, 향신료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풍미를 내는데 네. 북한에서는 반면에 이 홉이 제한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마 재료값 절감인가요? 그러게요.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향미가 난다고 해요. 아마도 이게 외부에서 맛볼 수 없는 이 단순한 향미로 해서 이 대동강 맥주만의 독특한 맛이 여기서 나오나 봅니다. 네네. 네, 또 북한 매체들은 이 대동강 맥주가 황해도에서 생산된 보리와 또 일조량이 풍부한 양강도에서 생산된 호프 그리고 대동강의 깨끗한 지하수를 원료로 현대화된 생산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맛과 풍미가 특별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경 동무의 맥주 선전이었습니다. 제가 뭐 대동강 맥주 선전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전 선동원이 네, 됐습니다. 김정은 동무 그러네요. 입금 좀 하시라요. 뉴스팟 자, 이쯤 되니까 입맛이 다셔서 좀 방송하기가 힘든데 일단은 나가 보겠습니다. 그 김수경 씨야 뭐 북한을 잘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치지만 저는 사실 이걸 하면서 원래 또 찐 사랑은 역사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과한 사랑을 받는 우리 북한 맥주. 김 기자, 그 역사 좀 캐보라요. 네, 제가 역사 좀 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를 살펴보면 네.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된 평양 맥주입니다. 오. 그리고 1980년대 조선노동당 직속으로 맥주 공장이 세워지면서 룡성 맥주, 또 그 뒤를 이어서 봉학 맥주가 생산이 됐어요. 이후에 1996년에는 북한 최초의 캔 맥주인 금강 생맥주가 출시됐습니다. 북한의 이 맥주 문화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에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발티카 맥주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맥주 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이후 2000년에 문을 닫은 영국의 어셔즈 양조장 설비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통째로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야. 술로버. 영국에서 북으로 넘어간 양조장 설비가 자그마치 컨테이너 30대 분량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북한의 야심찬 도전이었는지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네네. 그리하여 이 맥주 공장은요. 평양시 사동구역에 지어졌습니다. 영국 양조장 설비의 당시 최신식이었던 컴퓨터로 통제하는 독일제 양조 기술을 도입해서 2002년 6월에 준공식을 했고 이것이 대동강 맥주의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제 맥주구나. 네. 그렇구나. 이제 거슬러 내려와서요. 이제 역사의 시작은 그때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은 벌써 뭐 2002년 이렇게 하면 벌써 22년이나 지났잖아요. 23년. 네. 23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여러모로 발전을 했고 또 굉장히 다양한 맥주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최근에 공개된 평양 맥주집 사진들이나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좀 챙겨봤죠 네. 또. 챙겨봤네 또. 그렇죠. 정말. 이거 북한 매체들이 또 이런 것도 이렇게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자랑해야죠. 지난해 4월에 지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꽤 따끈따끈한 새가게가 평양 림흥거리에 위치한 화성 대동강 맥주집이 해외에 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또 선전하고 있네요. 이 맥주집은 2층 규모인데요. 야. 예, 대동강 맥주병 모양의 문주와 또 맥주통 형상의 홀. 와. 예, 그 술 마시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네요. 그 실내 설계에도 상당히 공을 들인 모습인데요. 특히 2층 야외 테라스, 그러니까 야외 공간에서는 그 새롭게 조성된 림흥거리의 모습과 또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면서 맥주를 즐길 수 있게. 그래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아이고, 그 뭐. 초청장이 안 왔던데 저는. 에이, 전화번호 솔직히 바꾸셨죠? 아. 왜 에이, 우린 안 불렀지? 그 에이.
북한의 우리는 안 돼. 북한의 전화번호 앞자리 어떻게 시작돼요? 모르겠어요. 그거 좀 몰라요. 아이고. 앞자리 전화번호 앞자리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네. 북한 당국이 외신과 외교 사절들을 초대해서 해외 관광객도 또 모집을 해서 대대적으로 북한 맥주 띄우기에 나선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안 왔다니까요, 초청장이. 초청장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저희는 초대받으면 안 되지 않나요? 해외 관광객이라서요. 우리는 한동포 관광객이라서 초대를 안 했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렇네. make 그 당시에는 sense. make sense. 예. 뭐 막 바로 지난 2016년 8월에 북한 최초로 맥주 축제인 평양 대동강 맥주 축전을 20일간 여는 거예요. 와, 20일간이요? 네, 오래 큰 열었죠. 잔치네요. 네, 당시 이 축제는 대동강 유람선에서 열렸는데 와. 7종류, 아까 소개해주신 7종류의 대동강 맥주와 다양한 안주가 제공됐다고 해요. 북한 매체들은 맥주 본고장으로 알려진 독일 관광객의 호평을 소개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대동강 맥주 공장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따로 제작해서 방송을 내보냈어요. 당시 북한의 맥주 축제는 대북 제재에 따른 국제사회 고립 속에서도 우리 체제는 정상 가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동시에 대동강 맥주를 수출 상품으로 띄우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당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다음 해인 2017년에 언제 또 이 축제가 열리나 기다렸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가 돼서 2016년 바로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맥주 축제가 됐습니다. 2026년에 뭐 두 번째 축제를 준비하나 보죠. 10년 만에. 아이고 이민들 그랬으면 뭐, 좋겠네요. 이민들 먹을거리나 하라 그래요. 무슨 뭐 맥주 축제요. 그러니까요. 끙시렁. 아니 근데 실이 있으면 바늘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맥주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술을 이렇게 드신다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안주는 주로 뭘로 어떤 걸 많이 드실까요? 집에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동네 우리 아파트 아버지들이 그 술잔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술 모임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안주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금방 일어나지 않아요. 할 말이 많아요. 네. 이게 저희 집도 엄청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들이 그래요. 야, 자기 집에 희귀한 안주감이 있대요. 우리 집 와서 그거 가져와라. 그래갖고 2층 옆집 가서 똑똑하고 소리. 금성이 어머니, 금성이 아버지가 막 가져오랍니다가. 아유, 또 너네 집에 갔니? 그다음 또 다른 집 가서 우리 집에 뭐 있다, 우리 집에 뭐 있다 이러고 아파트 돌면서 안주거리 제가 공수해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연결 나르는데 재밌었어요. 아버지들이 대화를 듣는 게 재밌었어요. 네, 그런 추억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게 술을 드시는 걸 봤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 이 집 저 집에서 안주를 공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추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대학교 때 네. 친구들이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 너무 좋은 아지트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 엄마가 시골에서 반찬을 해서 올렸다 네. 하는 순간에 이제 저희 친구들은 이제 두부 한 모 사고 그리고 술을 사서 그 집을 쳐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술 한잔 하러 그 안주 축제, 삼아서. 축제죠. 오늘 안주 올랐다면서 그치, 그런 거는 귀신같이 알지. 지스 엄마만 때문에. 습격했다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안주를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안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면은 저희가 뭐라고 했나 하면 얘들아 안기부 떴다. 안주 기습 부대 떴다. 꼭 그렇게 얄미운 애들 있어요. 술도 안 먹고 분위기도 다운시키면서 꼭 안주만 공략하는 애들 진짜 얄미워요. 약간 찔리는데요? 우리 김 기자가 그랬구나. 아이고. 청취자 여러분은 안기 부세요? 아니면 죽이 부세요? 죽이도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오늘도 또 이 아주 즐거운 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팟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모처럼 좀 유쾌한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시선을 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